네, 안녕하세요. 예전에 강의를 진행했을 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많이 공감을 해주셨는데, 이 시장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장을 여러분 어떻게 보시는 게 좋냐면, 이 시장을 최용만 격투기 선수로 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않은 일반 평범한 사람이 최용만 씨, 아주 거대한 분이죠. 이분과 싸워서 격투기 룰을 가지고 링 위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어떤 착각을 하고 있냐면 이길 수 있을 거라는 그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긍정이죠. 긍정적인 사고는 나쁜 게 아니죠. 희망적인 사고도 나쁜 게 아니고요. 뭐 그렇게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현실은 어때요? 현실은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을 이게 주식 시장이라고 보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희망과 긍정이 있는 상태에서 계속 이길 거라고 도전하고 있어요. 근데 최용만 씨 입장에서 어떻죠? 네, 꿀밤 한 대 때리면 그냥 기절해요, 그냥. 그냥 이 상대가 안 돼요. 상대가 안 됩니다. 이 시장이 이렇게 똑같아요. 시장이 곧 세력이죠. 네, 세력들이 시장을 다 움직이죠. 바이오 섹터도 본인들이 준비가 되면 쭉 밀어서 올리고, 지금처럼 이제 다 해먹었으면 악재 터트리면서 하한가 만들고 일동제약처럼 던지게 거리랑 유발시키고 나오고, 지금 한일 사례도 보시면 마음 먹고 쏘면 어떻습니까? 와, 연속 상한가가 장난 아니네요. 근데 마음 먹고 밀어내면 어떡해요? 네, 요거는 아직 많이 밀어낸 것도 아니지만 마음 먹고 또 밀어내고 털어버리면 제자리, 향후에는 제자리까지 오죠. 이런 일들이 무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세력들은 프로예요, 기본적으로. 이 직업입니다. 개인들의 심리, 패턴 다 알고 있어요. 심지어 얘네 뭐까지 갖고 있습니까? 돈까지 갖고 있어요. 무한대예요, 거의. 그래서 뭐 떨어져? 더 사고 냅뒀다가 지네가 호가 올리면 그만이에요. 실패할 수가 없는 거죠. 질 수가 없는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비유로 했지만 최용만 씨 이상인 거죠. 이 시장은요. 개인들이 이길 수 있습니까? 지금 같은 시장에서 세력들이 방치하고 돈도 안 쏘고 언론 이용해서 계속 악재 터트리고 공포가 지배하는 시장에서 어떻게 개인이 쉽사리 들어올 수 있겠으며 다른 사람들도 어떻게 들어올 수 있겠어요. 모멘텀 자체가 붙을 수가 없죠. 이런 시장에서 의도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주가 하락시키면서 악재 뉴스 띄우면서 막 흔드는 거죠. 멱살 잡고. 그런데 웃긴 건 또 시장이 안 좋고 기업들이 매출이 안 나올 때 그때 어떤 상황이 또 일어나요? 주가가 올라가는 또 이상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해요. 그때 또 거기에 대해 이름을 또 갖다 붙이죠. 뭐 때문에 오른다, 이것 때문에 오른다. 이런 시장에서 한 개인이 준비가 덜 된 상태로 이 시장을 이기면서 수익을 보겠다라고 하는 건 솔직히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봐도 매우 무모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얘기가 끝나면 곤란하죠. 그럼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럼 우리라고 해서 아예 포기를 해야 됩니까?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 우리가 최영만 씨를 링에서 만나서 싸워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단합니다. 정면으로 붙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평범한 포지션으로 하면 안 된다는 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개인 투자자가 다 하는 똑같은 방식들이 있어요. 그 방식을 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회해서 빈틈을 노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그 빈틈이 무엇이냐? 세력이 의도적으로 밀고 싶을 때 있잖아요. 하락시키고 싶고 공포를 조성할 때, 이때가 빈틈입니다. 세력들도 공포 조성한다시고 계속 내리면서 뭐 1,000원짜리 주식을 뭐 10원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런 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포를 만들어내고 정말 악재가 아닌데 악재처럼 보이는 저 펄어비스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 악재를 만들어낼 때 오히려 그게 세력의 약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공포감을 느끼고 쉽사리 들어오지 못할 때, 그럴 때 세력이 예상하지 못하게 내가 매수하는 게 세력이 바라는 그림의 반대의 그림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정면으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평범한 방법으로 싸워서 이길 수가 없고, 그런데 무한 희망, 무한 긍정 이런 거를 가지고 이길 수 없는데 계속적으로 도전한다는 거죠.
자, 화를 내도 이길 수 없어요. 상대는 차원이 틀린 사람이거든요. 내가 막 분노해서 화나서 무작정 덤빈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어린아이가 떼쓰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이 시장을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자신의 한계를 좀 인정할 필요도 있고요. 시장을 대할 때는 항상 저는 겸손하게 좀 대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겸손하게 좀 대하려고 하면 일단은 조심스럽게 대할 수 있게 되고요. 감정을 좀 뒤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처럼 하락 시장이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더 화나서 손실을 보니까 더 뇌동매매를 하게 돼요. 이럴 때. 그래서 지금처럼 반등 좀 나오면 이때 막 추격 매수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거 자체가 일반 개인이 다 선택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기서 또 밀면 어떡할 겁니까? 여기서 한 번 더 밀면요. 그러면 여기서 또 물리고 악성 매물이 쌓이게 되는 거죠. 다 이 자리에서 매수예요. 다 지금처럼 반등 줄 것 같으면 그제서야 매수를 합니다.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이 조금 기분 나쁘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렇지만 세력이 얼마나 거대하고 우리가 아는 그 심리와 패턴과 방법들을 다 이미 알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이것은 매우 현실적인 조언이 될 수가 있거든요. 시장이 좋으면 누구나 수익을 내죠. 근데 그건 세력이 수익을 내주는 겁니다.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아무 종목이나 사서 막 오를 때 있잖아요. 세력이 그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만 놓고 보면 세력에게 이 시장은 계속 주도권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불리한 싸움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럼 거기에 대한 대비책과 지혜가 필요한 건 분명히 맞아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